샐러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저처럼 15kg 감량하실 수 있고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닭가슴살에 함량된 단백질이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먹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두 번째, 제로콜라예요. 제로콜라는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로콜라를 먹는 사람들이 다른 형태로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시간인데 이 방법으로도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제로클리닉 대표원장 김남백입니다. 원장님도 다이어트에 완전 성공하신 케이스시잖아요. 원장님이 살쪘던 시절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최고치로 체중 계상에서 찍혔을 때는 도대체 어디까지 찍나 그럴 정도로 85kg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학업적인 스트레스 식욕을 풀다 보니까 오전에 체중계를 재보면 또 살이 쪄져 있고 또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하고 앉아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또 야식을 먹고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는 그것을 끊고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 인생의 최고 몸무게를 찍었던 이유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10억 줄게 해도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사실 뭐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공부가 급하고 업무가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본능에 충실한 한 마리 짐승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면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단순하게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처럼 굶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운동했던 것 같아요. 3시간에 줄넘기 몇천 개씩 하고 정말 운동으로 끝을 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살을 극단적으로 뺐다가 또 요요 와서 극단적으로 쪘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살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셔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감량을 했다가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돼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살이 쪄서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점심을 그냥 굶는다거나 그러면 또 퇴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배달 어플을 켜서 기름진 음식이나 스트레스를 풀만한 음식들을 먹어서 바로 자버리니까 또 그런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살은 안 빠진다? 이 이유 궁금하셨죠?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샐러드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근데 샐러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샐러드가 왜 살이 안 빠지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샐러드를 먹는다고 하면 점심에 한 끼를 샐러드로 대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배고픈 상태가 지속돼요. 그렇게 되면 저녁에 가서 우리 뭐 하죠? 배달 음식 보기 시작해요. 내가 점심에 샐러드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악은 저녁을 먹고 또 허기 질 거예요. 왜냐면 점심에 샐러드로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 야식으로 술 안주를 시킨다든지 최악은 맥주 한 잔 이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샐러드를 먹더라도 맛 없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소스를 또 첨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설탕까지 같이 부어서 먹는 효과가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샐러드를 먹는 이유는 좋은 식이섬유나 좋은 단백질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점심에는 그렇게 안 좋게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 와서는 보상 심리로 기름진 것들, 튀김 음식들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샐러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닭가슴살 많이 드시죠? 근데 닭가슴살로도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우리가 닭가슴살을 평생 먹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닭가슴살 일단 맛이 없어요. 그게 옛날에 왜 다이어트 식단으로 닭가슴살이 유행했냐면 그게 먹기 좋아서나 맛있어서가 아니라 단백질 함량 대비 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많이들 권했어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식단 관리하는데 계속해서 소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닭가슴살을 운동선수만큼 계속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닭가슴살 먹고 그만큼 운동하지 않으면 그 닭가슴살에 함량된 단백질이 결국엔 지방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먹으려면 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닭가슴살 먹고 운동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먹고 집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다이어트 잘했으니까 운동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누워있어도 되겠지 하는데 결국엔 아마 또 배고프면 닭가슴살 안 끝나고 또 배달 음식 키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방으로 점점 변하는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요즘 제 방에다 CCTV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세 번째, 제로콜라예요. 제로콜라는 칼로리 0이고 당류도 없다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로콜라는 실제로 당이 아니기 때문에 뇌에서 보상 심리가 생겨요. 결국에는 제로콜라를 먹는 사람들이 다른 형태로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겨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제로콜라를 먹으면 당분을 덜 섭취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콜라를 드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물이에요. 물은 붓기에도 좋고 순환도 도와주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에게는 1시간에 한 200ml 정도
섭취하라고 하고요. 기억하기 어려우면 종이컵 가득 채운 거를 1시간에 한 번씩 꾸준히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물이 붓기를 좀 빼주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연예인들이 물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해서 물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고구마, 감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인데 이 방법으로도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고구마, 감자를 우리가 평생도록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고구마, 감자만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 감자도 먹게 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을 한다고 하면은 고구마, 감자를 먹고 또 일반식을 하고 피자, 치킨을 먹고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 식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고구마, 감자만 먹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만 먹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술인데요. 가장 큰 오해가 술만 먹고 안주만 안 먹으면 다이어트에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환자분들 많이 말씀하세요. 아니고요. 술 먹게 되면 결국에는 안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술 먹게 되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뇌는 항상 중추신경계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나 억제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충동적으로 전 남친한테 연락도 하고 전 여자한테 연락도 하면서 우리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예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식욕도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해서 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술 자체로도 칼로리가 높고 추가적인 반응에서 그냥 다이어트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안주를 안 먹으면 된다는 말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점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다이어트가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거 이 정도만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살찌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다양한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로가 많거나 경무에 시달리는 분들은 또 잠을 못 자고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되게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잠만 잘 자도 살이 잘 빠진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잠을 7시간, 6시간, 5시간 줄였을 때 실험 데이터들과 6시간, 7시간, 8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을 했을 때 실제로 잠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유의미하게 살이 더 많이 빠졌던 실험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더 의학적으로 풀어보면 일단은 잠을 못 자게 되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식욕을 더 당기게 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고 결국에는 불안한 속에서는 똑같은 것들을 먹어도 지방으로 변환시키려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충분히 자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호르몬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해하고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과하기 쉽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것은 잠을 꼭 7시간 이상은 주무셔라. 요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는 이 6가지 식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이어트 실패하면서 겪은 경험들과 의사로서 의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6가지의 조언을 기억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뭐 때문에 제가 살이 안 빠졌는지는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는 쉽게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능을 거스르지 않는 다이어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본능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00명의 환자분들이 오시면 각자 다른 식단이나 운동법, 생활습관, 교정법들을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은 직업이 승무원이거나 계속해서 패턴들이 바뀌는 분들에게는 그에 맞는 식단이나 운동이나 생활습관들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 회사원에서 9 to 6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 식단과 어떤 운동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본능을 거스르지 않는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로 개선을 해서 적용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음식 중에서 본인과 가장 적합한 음식을 찾아라인데요. 다이어트 음식 중에서도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꼭 찾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샤브샤브였어요. 야채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나 탄수화물들을 섭취할 수 있으면서 소고기라든지 양고기 같은 양질의 고기들을 튀기지 않고 삶았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과 좋은 식이섬유, 좋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고 요즘은 1인 샤브샤브집이라고 해서 혼자 가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치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튀김은 좋지 않으니까 구운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찜닭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음식들 중에서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들 타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덮밥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삼겹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식단으로 잘 소화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아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식단들을 정말 양껏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한 것들은 어디까지
지금까지나 다이어트 한다는 측면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설명드린 것이지 어떤 음식이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주의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운동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운동이라는 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PT샵을 그렇게 꼭 등록을 하세요. 근데 PT샵은 성공률이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든 운동을 30분 운동하고 3시간어치의 칼로리에 해당되는 음식들을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만큼 운동하고 이만큼 먹게 되면서 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예전의 저의 모습과 환자분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근길에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그 퇴근길을 걸어온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양재천이나 중랑천 이런 천이 있다고 하면 저녁 먹고 그냥 차분히 음악 들으면서 걷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걷는 정도의 저강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같은 재밌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본인이 고강도 운동을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우리 채널까지 와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쉽고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찾아오신 분들일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해야 될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안 해야 될 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카페에 가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시켜서 그걸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데 그렇게 되면 설탕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흰쌀밥이 안 좋다고 하니까 밥은 요만큼 드시고 후식으로는 과자라든지 초콜릿 이런 것들을 또 잔뜩 사와서 계속 드시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 3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왜 살이 안 빠졌는지 계속해서 팩폭을 날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이어트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그 어려운 다이어트 저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즐거운 다이어트,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제가 알려준 대로만 다이어트 하시면 저처럼 15kg 감량하실 수 있고요. 15kg 감량한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어터로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로클리닉 대표원장 김남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